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늘 제 근황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방문 교수로 온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아마 며칠 정도 더 지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1년간의 생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뭐 낫다, 뭐 그러다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 어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뭐 시행한 정책인데 뭐 한국에선 하고 있지 않거나 뭐 논의조차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오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주가 총 50개의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50개 작은 나라가 합쳐져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죠. 실제 뭐 법이 다 다르잖아요. 법 다 다르고 주마다 이제 주민들 성향도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다른 경우도 좀 봤고요. 특히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정말 차이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50개 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 다 다른데, 유독 오늘 제가 캘리포니아를 얘기하려는 이유가 제가 뭐 살아서 여기 1년 동안 살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가 좀 이렇게 뭔가 선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주 자체의 경제 규모가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여러분들. 50개 중에서 제일 크고요.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대한민국도 아시다시피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선진국이죠. 뭐 세계 10위 정도 되는 굉장히 경제规模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가 대한민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약간은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한 어떤 정책들, 특히 보건이나 환경 분야의 정책들은 캘리포니아 굉장히 선도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다른 주들도 이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따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번 캘리포니아 주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먼저 본격적인 어떤 그 특강에 앞서서 캘리포니아 하면 이제 가장 큰 특징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일단 날씨가 정말 사실은 정말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잠깐 빌려가고 싶을 정도로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좋다는 게 저도 이 미국에 왔는데 여름에 뭐 에어컨 틀어본 적이 없고요. 겨울에도 난방기를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계절이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온화하고요. 하고 뭐 미세먼지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날씨 좋기로 소문나다 보니까 자꾸 지금 다른 주에서도 많이 넘어오나 봐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 때문에 이제 집값도 굉장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매장 사건인데요. 그 매장 사건이 이게 굉장히 미국 사회에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매장에서 어떤 손님이 넘어진 거예요.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최종 그 법원 판결은 뭐라고 했냐면 2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미끄럽다라고 경고를 했어야 했는데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고객의 부주의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 나버리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크게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고를 합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무조건 경고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라 어느 주를 가나, 어느 매장을 가나, 어딜 가나 항상 좀만 미끄러울 것 같으면 항상 이런 게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게 세워져서 항상 뭐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항상 경고를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모든 걸 항상 위험성이 있으면 이제 알려야 되는, 경고하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제 이제 그 미국에 1년 동안 살면서 좀 느꼈던 충격적인 거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랜드 캐니언을 저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에 가봤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정말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아니 진짜 딱 떨어지면 정말 사망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가파른 경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런 펜스가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단지 옆에는 경고문만 있어요. 경고 표지판만 있어요. 위험하니까 어느 이상 되면 죽을 수 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그냥 경고만 해놓고 자연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는 이유로 펜스조차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에서 매년 이런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실제 사망 사건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도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본인 부주의한 어떤 사망 사고는 절대 어떤 이런
국립공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고는 확실히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부주의한 사고는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 약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당연히 모든 곳에 일일이 다 펜스가 쳐 있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책적으로 한번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2월에 이제 되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5개의 해산물 회사를 고소합니다.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뭐 경고 조치, 계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예 고소를 해버립니다. 예, 아예 고소를 해버려서, 그 이유는 뭐냐면, 수산물 회사가 제품에 함유된 납이랑 카드뮴, 이런 중금속, 위험한 중금속에 위험성 경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경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실제 그거로 그냥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떤 수산물을 드셔도 무조건 저 경고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요새 김 수출 잘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김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다 팔면 이 경고문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붙여야 돼요. 이 안에는 납이 있을 수가 있고 카드뮴이 있다. 실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섬찟한 이런 그 경고문을 붙여야 됩니다. 물에는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 한인마트에서 찍은 겁니다. 한인마트니까 한국인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영어로 적는 건 기본이고 한국어로까지 심지어 적어 놓습니다. 위험성 경고하고 있고요. 참치캔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적혀 있고요. 경고문이 대놓고 크게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적혀 있고요. 생리에 어떤 그 생식기에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섬찟한 어떤 그런 경고에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미역국엔 붙어 있을까요?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고등어엔 붙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국에다 팔 때는 경고문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다 팔 때는 무조건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도 시행해야만 하는 정책인지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정책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위험성도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적으로 과연 이거는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마파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라는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도 유명한 테마파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레고랜드니 뭐 디즈니랜드니 뭐 시월드니 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근데 어떤 제 여기 미국에서 만난 어떤 지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레고랜드 있을 거예요. 레고랜드에 이제 그 연간회원권을 이제 구매하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막 클릭하면서 이제 결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어떤 동의를 클릭하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 동의가 뭔가 해서 자세히 읽어봤다고 하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테마파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됐으니까 이거를 인지해야 된다. 그걸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놀다 보면 중금속에도 많이 우리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한 나중에 피해가 발생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약간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쉽게 해서. 그러니까 놀려면 알고 놀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고 문구 또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중금속에 노출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페인트 같은 게 벗겨져서 공기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오래되면. 그걸 우리가 호흡기로 우리 아이가 들이마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폐타이어 같은 거 많이 재활용하잖아요. 그 고무 매트 놀이터에 많이 깔아놓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깔아놓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분해가 됩니다. 미세하게 날리거든요. 그게 미세하게 분해 날리는데 그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죠. 근데 그걸 이제 호흡기로 우리가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이터에 놀려고 하는데 그 놀이터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는데 그 놀이터에 그런 경고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놀이터에서 놀면 어떤 뭐 이런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 건지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제 과거 영상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식용색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미국은 이미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식품 첨가물 제조 관련돼서 이제 작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런 첨가물에 대해서.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식용색소 중에서 적색사모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2월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쓰지 말자 법안 제출했고요. 당연히 미국 50개 주 최초였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는 법 통과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법안이 최종 통과됩니다. 승인이 됐어요. 작년 10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캘리포니아주에서 파는 모든 어떤 식품에는 이 식용색소 중에서 적색사몬은 아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적색사몬과 그럼 어디 쓰이느냐? 그냥 식용색소 어디 많이 쓰이냐면 뭐 화학구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정말 많이 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사탕, 캔디, 뭐 빵, 뭐 콜라, 뭐 아이스크림, 심지어 뭐 인절미 또는 뭐 이런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데 등에도 뭐 쓰이는 그런 것이 이제 적색사모입니다. 그럼 왜 금지를 추진하는 걸까요? 뭐 이유 근거가 당연히 있겠죠.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환경건강위험평가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이 적색 염료 3호를 포함한 여러 인공 염료들은 실험 결과를 보니까 어린이한테서 과잉 행동, 기타 신경행동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 위험성 때문에 하면 안 됐으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참고로 동물 실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고용량이긴 합니다만, 암과 관련이 있을까 싶었는데 또 암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 근거로 해서 법안을 추진했었고, 결과도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못 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2027년도부터는요. 자, 그럼 우리나라 식약처는 어떨까요?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적색 3호는 기준치를 정해놓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쓰이는지 느낌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정부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여기 보이는 것도 있죠. 이 품목들이 전부 다 써도 되는 식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든 무슨 빵을 만드는 회사든 코코아 가공품 만드는 회사든 탄산음료를 만드는 회사든 어느 회사든 이 적색 염료, 적색 3호는 첨가제로서 써도 불법이 아닙니다. 기준치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젓갈류에는 써도 되는데 명란젓에 하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명란젓에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젓에는 왜 쓰면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절임류 중에서 절임류 써도 되는데 단무지는 또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단무지도 색깔 종류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왜 금지인지는 저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단무지는 또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지. 아무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품목들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예 금지입니다. 기준을 강화한 게 아니라 아예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더 맞는 건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용 금지하는 겁니다. 아예 판매도 안 되고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여전히 가정집은 많이 전기레인지 써요, 미국은. 그런데 그런 외식업, 밖에 식당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스레인지 씁니다. 가스레인지 쓰는 이유는 당연하죠. 일단 더 싸고요. 더 싸고 화력이 더 좋죠. 그리고 인덕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쓸 수 있는 용기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훨씬 좋습니다. 화력도 좋고 값도 싸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가스레인지 키는 것만으로도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산화질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법정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금 미국 법원에서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나오면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결국 최종 통과가 되면 다른 주에도 아마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다른 주까지 다 퍼지고 나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슈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지침이 나왔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업계 수행사항을 이제 공지합니다. 법 다 통과됐어요. 뭐냐면 모든 일회용 포장재 플라스틱 식기를 재활용해야 됩니다. 또는 퇴비화를 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재활용 또는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식기를 무려 65% 이상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랑 좀 비교가 되죠? 우리나라는 한때 그런 적 있었잖아요. 매장에서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이런 거 못 쓰게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런 규제가 결국 완화가 돼버렸죠. 이제 다 써도 되죠.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캘리포니아 좀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나라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은 대체품이 아직은 종이 빨대가 좀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뭐 실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용해 봤을 때 좀 더 불편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더 불편한 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매장에서는 또 그 다시 세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뭐 다시 인력도 고용해야 되고 또는 뭐 세척 그 장비도 따로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결국 금지가 된 거, 그러니까 규제가 다시 완화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것이 더 맞는 건지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과불화물인데요. 이건 뭐 캘리포니아주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미국 전역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뭐냐면 과불화물 논란은 제 과거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유해성이 있다라고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거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공식적으로 2024년 6월에, 지금 식수 기준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얼마나 강화되냐면, 이 강화된 기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무려 18배 높습니다. 엄청난 거죠. 18배 높다는 건. 결국 식수에서는 과불화물이 안 나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안 나오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식수에서 나옵니까? 뭐 이런 질문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돗물 품질 보고서 대구시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정부 자료입니다. 네, 나온 건데, 그 정수 수질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깨끗하기 전이고, 정수는 깨끗이 처리한 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그 정수 물 수지 검사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과불화 옥탄산이 여기 보세요. 가창과 공산 이쪽 그 정수사업소에 나온 것들은 이게 뭐 숫자가 뭐 보이죠? 0.000006 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지만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입니다. 미리그램 퍼 리터라고 원래 잘 안 쓰거든. 원래 이 단위 잘 안 쓰는데 보통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변환하면 0.007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당시 이 보고서에서는 0.00000 이렇게 좀 보이게끔 요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뭐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시면 근데 그 외에도 과불화물 종류가 4,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과불화 펜탄산, 과불화 핵산산, 콜헵탄산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검출되는 정수 사업소가 있죠. 이게 결국 수돗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돗물이 여러 송수관을 거쳐서 이제 우리 그 집이나 식당으로 가는 거죠. 이 물 가지고 요리를 하면 여러분 그냥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밖에서 식당에서 여러분 정수기 다시 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기에다 다시 필터링해서 물 요리하는 경우 못 보셨죠? 저도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당연히 수돗물로 요리를 하죠. 언제 다시 정수기 통과한 물로 요리를 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물에서 실제 나온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거의 사실상 안 나오게 하겠다. 정말 0에 가까운 수준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제 아무튼 정책적으로 아무튼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와 이제 대한민국을 좀 비교해 봤고요. 오늘 뭐 위험성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미 과거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정책도 다 재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당장 바꿔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의견들을 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